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가 추진했던 1인 1표제의 당헌 개정 있잖아요. 중앙위에서 정족수 미달로 부결이 됐습니다. 일단 두 분이 당에 이제 계시는 분이니까 누가 먼저 부원장께서 먼저 말씀하실래요? 저는 일단 1대1로 가야 된다라는 네네. 거에 대해서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들 네네. 공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역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힘이 좀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원외, 험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당원들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좀 과소 대표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맞아. 우려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왜 하필 지금 이렇게 조급하게 시행을 해야 되냐. 왜냐하면 지금은 내란 척결이 우선인데 왜 이걸 먼저 하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이제 이게 부결이 되긴 했지만 이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험지의 경우에 당원 수가 적어가지고 과소 대표된다. 그렇다면 이거를 가중치를 줘가지고 하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원 당규에도 지금 그 내용 들어가 있죠.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보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보완책들을 좀 가지고 그다음에 네. 내란 점단 재판부도 이제 통과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추진을 하면 또 이제 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성필 부대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두 가지 안건이 있어요. 하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1인 1표제에 대한 등가성을 어떻게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등가성을 어떻게 맞추느냐의 문제인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광역 그 기초 단체의 그 의원들 비례와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보통은 상무위원회에서 이제 추천을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전당원으로 이제 확대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제 그 광역이나 기초의 비례 의원을 추천하는 문제와 있어서는 사실 뭐 조금 비용적인 문제라든지 좀 번거로움의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당원들이 직접 선출한다는 이 명분은 가지고 있는 거고, 네. 등가성을 맞춘다는 것도 당원 주권 시대에 맞는 저는 적절한 아젠다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국민의힘이나 외부에서는 마치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 내부에서 서로 간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1인 1표로 가야 된다는 이 아젠다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를 하는 거예요. 다만 그 속도에 대한 차이인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실제적으로 왜 그런 부결이 됐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완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TF를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막상 그 TF의 결과를 보니까 이게 수정 보완의 내용이 어쨌든 1인 1표제는 확정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거는 그때 뭐 전당대회라든지 심사 의결, 선거라든지 뭐 이런 전당대회가 있을 때 그때 맞게 그 의결 기구, 심사 기구에서 상황에 맞게, 환경에 맞게, 흐름에 맞게 하겠다라고 다소 조금 러프하게 구체적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당 그 중앙위원회에서 신뢰를 갖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이재용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란 척결을 하는 과정 속에서 또 나름대로 디테일하게 좀 안을 짜서 이게 좀 완성된 이후에 또 상징적으로 다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홍 의원님도 예. 뭐 하실 말씀이세요? 어떠세요? 저 두 분이 해주실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저도 보면은 그 몇 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이 논의가 오래되어 왔었고, 네. 지금 당원 주권주의 강화되는 시기에 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정말 예전에는 네. 대의원 분들을 경우 상대적으로 이제 저도 지역위원장을 해봤지만 네. 좀 말씀을 들었다고들 전에 들었어요. 근데 벌써 제가 뭐 4년 전에 뭐 4년부터 뭐 1년 전 사이에 지역위원장 할 때 대의원님들도 다 본인 의견들이 있으세요. 뭐 어떤 현안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뭐 후보에 대한 뭐 이런 모든 경우에.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은 다 권리당원 분들도 이게 뭐 거의 다 본인 의견을 다 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상당히 처음에 너무 등가성이 심각해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당대표님으로 계실 때 이미 많이도 이렇게 등가성을 이렇게 맞춰 왔어요. 그래서 네. 이 흐름은 정말 좀 맞다고 생각하고 당원 주권주의에 맞는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맞는데, 아마도 지금 저희가 영남의 험지 같은 경우에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생활하시는 그 우리 활동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우리가 그러면 너무 치우친 정당이 될까봐 걱정하시는 마음에서 그래서 시간을 갖고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 네. 정청래 대표님도 이렇게 당원들에게 길을 묻겠다고 또 하셨으니까 우리가 뭐 다 머리를 모아서 이제 현명한 답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이제 댓글 소개하고 가면
러블리님이 주로 홍정민 전 의원을 응원하신 분인데 어제 비상계엄 봤는데 비상계엄이 뭐 영화 비상계엄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네. 네. 안 보셨죠?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봤어요. 거기에 제가 나옵니다. 차진봉 교수님 출연하셨다고 감사드려요. 해리 S.T. 결국 그 얘기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군요. 차진봉 교수님 파이팅이라고 해리님이 그럴 줄 알고 안 봤습니다. 갑자기 말을 끊고 댓글을 소개하는데 결국은 그 다음에 미니님이 강성필 부대변인 쿠팡맨 크크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미니님이 또 오늘의 체보라 F4 분위기 너무 좋다. F4 좋다고 네네. 말씀해 주셨고요. 산타님은 이지은 변호사는 이잼 픽이다. 네. 그것도 올려주셨고요. 네. 그리고 또 뭐 러블리님은 계속 누구야 그 홍정민 전 의원님을 이거 러블리님이 홍정민 의원님은 가족 정말 아닌가요? 똑똑하시네요. 능력자세요. 이렇게. 가족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특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차관 한 명을 면직을 시켰습니다. 네. 들으셨죠? 그 네, 얘기를? 농식품부 예. 차관입니다. 뭐 이유가 나왔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유는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지금 나왔습니까? 감찰 내용이어갖고 네네.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네. 두 가지가 좀 이제 주목을 했었는데 네네. 첫 번째는 직권 면직을 시켰습니다. 네, 직권 면직을 시켰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내용을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게 굉장히 고위직인데 네. 보통 뭐 직권남용이라고 하면 어디서 청탁받고 아랫사람한테 시켰다든지 아니면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든지 인허가라든지 사업 관련해가지고 개입을 했다라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보통은 네. 이게 이제 언론에 밝혀진 것도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면 내부적으로 알게 되면 직권 면직까지 안 가고 그냥 사표를 받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부적으로 있었던 일들은 그런데 그러지 않고 정말 원칙적으로 직권 면직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공직사에 주는 울림이 크다라는 네네.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요거 자체를 또 국민들한테 다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은 정부 내 부끄러운 부분일 수도 있고 네. 이거를 언론에서는 또 이제 어떤 언론에서는 굉장히 이걸 가지고 검증이 잘못됐다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도덕적으로 뭐 해이해졌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밝히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직사회 특히 고위직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돼요. 고위직 니네가 잘해야 된다라는 거고 보통 이제 감찰을 하더라도 감찰은 하위직한테 좀 이제 집중이 됩니다. 감찰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지휘권 확립이거든요. 내 말 잘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너네 감찰할 거야라고 하면서 출퇴근 시간 통제하고 이런 네. 식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고 많이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고위직을 감찰을 하고 만약에 니네 똑바로 안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정말 이렇게 공직사회 특히 고위직 공직사회 경종을 울리는 측면에서 어쨌든 이걸 국민들한테 다 공개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의미가 예. 있다. 예. 저도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100% 동감하는데 네네. 이 사유로 이제 최대한 밝혀진 것이 고위공무원 갑질 무마하고 무마. 송미련 장관에 대한 하극상 차관이니까 하극상 그랬어요? 뭐 라고 이제 언론에서는 오. 뭐 밝혀지고 있는데 정신. 이렇게 좀 공직 석상 목사님, 혼자 한 소리인데 마음의 소리가 나와서 마음의 죄송합니다. 소리가 나왔네요. 예, 죄송합니다. 공직 석상에서도 막 이렇게 약간 좀 그런 분쟁이 있었나 봐요. 심한 말이. 근데 이것들이 아직 이렇게 직권 면직되기 전에는 별로 네. 그렇게 알려지지도 않고 이렇게 관심이 없었던 사안인데 네네. 이렇게 아까 이전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음. 직권 면직까지 되면서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님이 직접 이렇게 조치를 취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님의 의사결정 스타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은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게 뭐 윤 때 임명한 차관인가 뭐 이러고 봤더니 직접 임명하신 차관입니다. 6개월 그래요? 전에 이렇게 임명한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 당신께서 직접 임명하신 차관을 그리고 6개월 만에 이렇게 직권 면직 되게 강경한 조치거든요. 네. 한국에 보통은 의사결정권자들이 과거에 이제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고 적임자를 썼다라고 하는 거에 좀 집착하는 스타일이 일반적으로 있는데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국민께 내가 잘못한 부분은 솔직하게 네. 인정하고 나머지 공무원들에게도 뭐 경종을 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그때 이재명 대통령님이 뭐 성남시장 때 경기도지사 때도 네. 항상 신상필벌 강조하셨거든요. 굉장히 잘하는 분은 뭐 특진도 하고 굉장히 발탁승진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딱 잘못이 밝혀지면 이거 엄벌에 처하고 그러니까 원칙대로 항상 처리하는. 그래서 정말 대통령 잘 뽑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기 전에 네. 이 강점 중에 하나가 음. 이제 기초단체장도 해보시고 네. 광역단체장을 해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사의 시스템에서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도자의 덕목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조직 관리인데 조직 관리의 핵심은 인사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학 박사 수료. 그렇죠, 네. 그렇죠. 박사 수료. 네, 각사 수료. 수료. 네. 근데 이제 그 갑자기 할 말을 잃어버렸네. 맥을 끊어버리는. 멘탈을 막 아, 맥커터 맥을 딱 끊어버리는. 멘트 상당히 좋았는데 끊어버려. 아 우리 최진봉 맥가이버 때문에 맥을 자르는 맥가이버. 근데 이제 네. 그 발탁 아니면 좌천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본인이 조직을 운영을 해본 결과 아 이런 사람은 이렇게 넣어야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이런 시그널을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어떤 확신과 본인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황정민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관에 대한 하극상이라는 것은 이건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거 있을 수 그럼 없죠. 장관의 힘이 빠져버리는 것이기 네. 때문에 특히나 이제 우리가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차관이 한 명 있는 부처가 있지만 두 군데 있는데 맞아요. 사실 비대한데요. 1차원, 2차원. 예. 네. 그런데 상당히 조직이 크기 때문에 시그널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송문영 전 장관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됐던 그런 전례가 있어서 네. 그런 오만함을 보였다고 하면 철퇴를 가야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까 뭐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본인이 임명했더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이건 아웃이다. 그거는 이제 명확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은 인정을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임명했는데 또 만약에 면직시키면 언론에서 분명히 공격해 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건 아닌 거죠. 네. 잘못을 바로 잡는 것도 대단한 용기고 용기죠. 네, 맞습니다. 지도자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